다채로운 색으로 곱게 물든 가을날, 아직 오후 5시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하늘엔 석양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어린이집 하교 시간인지 공주님들을 하교시키는 아빠들의 모습이 듬직해 보였다. 이번 주에 난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좀 바빴는데 오늘은 주차 벌금을 내기 위해 시청에 왔다. It is 25, right? Yes. Yes. 벌금은 좀 아깝지만 덕분에 할로윈 시즌에 맞춰 섬세하게 장식한 시청 내부를 구경할 수 있었다. 인테리어에는 테마가 있었고 소품 하나하나도 평범하지 않아 시청 직원들이 축제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날이 그날 같은 평온한 사회여서 그런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축제를 즐기면서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것 같은데 그 덕분에 1년 내내 할로윈 상품만 판매하는 이런 숍도 존재할 수 있나 보다. 집 근처에 위치한 할로윈 숍에 언젠가 한 번은 들어와 보려고 맘먹었다가 오늘 드디어 와봤다. 여기가 놀이공원인가 싶을 정도로 거창한 상품들이 눈에 띄었고 온갖 종류의 할로윈 커스튬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딱히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이 나라 저 나라의 빌런들을 보고 제일 먼저 궁금해진 건 가격이었다. 한화로 7만 원 선으로 생각보단 비싸지 않아 창고 공간이 넉넉한 집이라면 몇 개 구입해뒀다가 매년 꺼내 써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중에선 제일 마음에 드는 마스크 하나 써보고 아이 쇼핑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할로윈 당일 저녁 마을 풍경이 궁금해 산책을 나와봤다. 곳곳에선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335 모여 Trick or Treat을 외치는 아이들의 에너지가 밝아 절로 미소를 짓게 되었다. 문득 캐나다에서 낳고 자랐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을지 궁금해졌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았고 어떤 곳이든 그 나름대로 배울 점들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채 최선을 다해 즐길 줄 아는 소박한 여유를 배우고 있는 것 같다. 두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니 편한 점이 참 많다. 일단 등하교 시간이 같아 오늘 같은 날 시간 관리하기가 수월하다. 아이들 위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주고 나는 국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외국인 신분으로 정당하게 살기 위해선 매년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우편물 분실이 되었는지 몇 번을 재신청해도 도착해야 할 서류가 집으로 날아오지 않아 결국 국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다. 승인은 받은 상태라 언젠가 오려니 하고 여유 부리고 있었는데 아이들 의료보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큰아이가 대학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도 이 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해 마음이 조급해졌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2시간을 기다리게 하니 몸은 피곤하고 기분도 언짢았는데 작은 방에 구류당했던 아프가니스탄 가족이 난민 신청을 하지 못해 국경 직원과 실갱이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곤 마음이 숙연해졌다. 국경에서 일을 마치고 우리는 소울푸드인 라면을 주문해 먹으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에 대해 약간이나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누군가의 슬픔과 절망을 목격하고 나니 내가 뭐라고 나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며 지내나 싶어 마음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토요일 아침 작은아이와 나는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지난번처럼 지각하지 않기 위해 긴장했더니 이번엔 시험장에 너무 일찍 도착해버렸다. 작은애는 오늘 토플 시험을 치르는데 저번에 한번 해봤다고 여유만만 그 자체라 그 배짱이 좀 기특했다.
시험장과 메가더 디자이너 아울렛몰까지 겨우 5분 거리였는데 마침 비도 멈춘 듯해 아울렛몰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이를 기다리기로 했다. 유럽 같은 분위기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장소이긴 한데 하도 여러 번 와봐서 딱히 설레거나 호기심이 자극되지는 않았다. 그냥 3시간 동안 산책이나 하자 싶어 아울렛몰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쇼윈도에 전시된 코트들을 보니 물욕이 슬금슬금 올라와 결국 옷들을 입어보기 시작했다. 체크무늬 알마니 코트는 꽤나 마음에 들어 구매를 진심으로 고려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내게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포기할 수 있었다. 귀국할 때 가지고 있던 옷들도 대부분 처분할 생각이라 올 한 해는 가능한 한 물건을 구입하지 말아야 하는데 순간순간 욕심을 내려놓기 힘들 때가 있다. 아이가 토플 시험을 치르는 동안 나는 이렇게 내적 욕망과 전투하며 오로지 몸 움직이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어렸을 땐 아토피로 고생하고 초등학교 다닐 땐 휠체어 생활을 길게 하더니 한때는 절름발이 진단도 받아 마음고생을 톡톡히 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작은 아이는 뭘 해도 기특하고 고맙다. 건강 회복에 집중하느라 학원에 보낼 여건도 못 되어서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캐나다에 데리고 왔는데 중학교 내내 벙어리처럼 지내더니 요즘 들어 입과 귀가 열리기 시작해 안심하고 있다. 시간의 힘이란 참 위대하다. 시험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줘야 영어 단어를 하나라도 더 외울까 싶어 토플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방학 동안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는지 시험 준비를 꽤나 성실하게 해내는 태도를 보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최소한 성실하게는 해내겠다는 신뢰를 키울 수 있었다. 큰애도 리딩보다 라이팅 점수가 더 높더니 작은애 역시 내 영역 중 라이팅이 가장 수월하다고 해 좀 신기했다. 리딩 영역이 가장 어렵다고 도움을 청해 지난 6주 동안 매주 한 번씩 토플 리딩 과외를 받았다. 그 덕분인지 지난번 시험에 비해 리딩 점수가 많이 올라 기특했다. 야, 아무튼 리스닝도 리딩도 되게 많이 늘었다 너. 잘했어. 한번 해봤다고 이번 시험은 별로 긴장되지도 않네요. 라며 머리 긁적이며 신기해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귀하다는 생각도 해봤다. 오늘은 아이를 주인공 만들어주는 날이라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아이만의 독특한 행동 패턴을 발견했는데 그런 행동들을 조금 유연하게 다룰 줄 알게 되면 성인이 되어 대인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양육 목표를 새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이보단 나에게 득이 되는 여정이었던 것도 같다. 일단 오늘은 남은 하루를 즐기려고 한다. 또 하나의 경험을 쌓은 한 주였다.